자, 그럼 이제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들어갑니다. 53쪽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 법 제1조.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자, 문장이 몇 개다? 4개다. 문장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쪼개놓은 이유가 이제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회 21회 때 마지막 출제였는데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한대요.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이거.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인데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되거든요. 속지 말자 유사 표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우리 법 제2조인데 이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6가지 모두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까지 모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56쪽으로 가서 중개의 정의를 바로 갑니다. 중개의 정의. 자, 그럼 중개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세요. 대하여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중개의 정의였어요. 그럼 지금 중개라 함은 뭐라 그러냐면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은 우리 법 3조에서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예시입니다.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쉽게 그냥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소개 또는 매개 또는 주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갑니다. 자,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네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그러면 갑을 사이에 아파트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죠. 갑이 갖고 있는 아파트, 을이 갖고 있는 아파트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교환 계약이고 아파트를 을한테 세를 놓잖아요. 임대차 계약이죠. 그 밖에 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토지였다면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 아파트에 대해 각종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예요. 용어의 정의를 연결시키면
아파트는 중개사물이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고 이 부분이 알선이죠. 그래서 중개는 이제 이게 기본 그림인데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요렇게 기억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개의 개념을 봤는데 중개를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게 중개예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매매 소개했거든요. 중개 아니죠. 이 5가지를 소개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되죠. 그럼 권리금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영업사의 노하우에 대한 보상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럼 그건 부동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도록 소개했어요. 그럼 권리금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이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중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소개예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거 있죠. 부동산 컨설팅. 그럼 컨설팅의 대표적인 예는 이겁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요.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컨설팅 업자를 찾아가고 내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조언을 구해요. 그러자 이 컨설팅 업자가 이거를 200평, 300평으로 쪼개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팔아치우는 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럼 컨설팅이란 말은 그야말로 조언을 해줄 뿐이죠, 이거.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소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제 분양대행. 분양대행의 대표적인 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직접 이것을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일도 바쁘고 분양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분양만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분양만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자들, 이들을 실무에서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그래갖고 팀을 짜가지고 움직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분양을 대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그러면 분양 대행업자 A가 갑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분양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유자 입장에서 팔아치우고 있을 뿐이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분양 대행도 역시 소개가 아니더라. 그러면 중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더라.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에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소개했습니다. 분양 대행을 했어요. 이것도 중개 아니다. 소개가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개의 3요소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9쪽에. 찾았습니까? 자,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는데 중개의 3요소. 이 그림에 있죠. 아파트라는 중개사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갑과 을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손님을 뭐라고 불러요? 의뢰인. 우리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이전 의뢰인의 대표주자는 매도인,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이 바로 두 번째 요소. 그럼 이 을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죠. 이거 취득 의뢰인의 대표주자는 매수인, 임차인이에요.
이것을 공시법 시간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로 공부해요. 공시법 시간에는. 따라서 이전 의뢰인이 있고 취득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바로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게 그럼 중개 행위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개공이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개상술은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사를 말한다. 오.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의 주체를 말한다. 오. 같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중개행위자의 범위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중개업자로 포함됩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의 법적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